완벽한 네 박자 종목 꿈꿔보면서 오늘도 종목 탐구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시죠?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김민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 네 박자 종목으로 어떤 기업을 들고 오셨을까요? 공개합니다. SK네트워크스인데요. SK네트워크스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또 공유경제지 않습니까? 공유경제는 무엇이고 또 그 의미와 현황은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공유경제라는 건 이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이제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그다음에 사무 공간 공유 서비스인 위워크, 뭐 집을 대여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최근에 이제 공유 주방 등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서 그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공유경제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SK네트워크스가 공유경제로 체질을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그 SK그룹 계열의 종합 상사로서 정보통신, 그다음에 모빌리티, 상사, 뭐 SK매직, 워커힐 같은 그 호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SK매직으로 대표되는 홈케어 사업과 그다음에 SK렌터카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사업 부분입니다. 우선 홈케어 시장부터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앞에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요즘 이제 공유경제라던가 아니면 뭐 구독경제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소비 트렌드가 이제 소유의 개념에서 매달 일정 비용을 지출해서 빌려 쓰는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렌탈 서비스랑 뭐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렌탈에서 쓴다라고 사용을 하면은 뭐 대표적인 걸로 이제 정수기 정도만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근데 요즘은 이제 정수기는 당연하고요. 공기청정기라던가 소파도 빌리고 그쵸. 침대도 빌리더라고요. 예, 침대라던가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비데, 식기세척기, 뭐 안마의자. 요즘 심지어는 오븐이라던가 그 전기 인덕션 같은 네. 경우도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SK매직을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 기반의 소비재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스레인지라던가 그 전기레인지, 그다음에 직수형 정수기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SK매직의 이제 계정수 증가와 그다음에 가입자당 평균 수익의 증가,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의 축소 등으로 이제 꾸준한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초에 이제 AJ 렌터카 지분을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로 오른 이후에 딱히 별다른 움직임 없이 분리돼서 경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통합 작업을 완료해서 SK 렌터카 단일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이제 렌터카 업계 1위인 23.4% 점유율의 롯데 렌터카를 뒤를 이어서 점유율 21.5%로 단숨에 이제 렌터카 업계 2위로 도약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렌터카 사업의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좀 확실히 잡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상되는 이제 통합 시너지 효과 같은 경우는 AJ 렌터카의 그 차입 조달 금리 개선, 그다음에 지점 통합에 따른 효율화, 그다음에 인력 및 고정비의 절감, 마지막으로 보험료의 절감 등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이제 통합 차량의 확보를 통해서 우버의 물류 서비스죠. 우버 코너스코어와 같은 그 물류 서비스로의 진출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모멘텀이 직영 주유소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 모멘텀인데요. 이제 그 M&A 관련 기대감이 있습니다. 직영 주유소 매각을 우선 협상 대상자 이제 현대오일뱅크와 그다음에 코랑코 자산신탁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고 실사 그다음에 본계약, 뭐 주주총회 같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한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 왕도가 완료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약 한 1조 3천억 원 가량의 신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웨이 이제 본입처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지금 당장 투입될 곳이 없으므로 성장 사업에 대한 그 M&A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를 통해서 SK매직이라던가 아니면 SK 렌터카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 M&A
인한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핵심 주력 분야인 SK네트워크스의 모빌리티 또 홈케어 렌탈 서비스를 바탕으로 M&A 기대감까지 있잖아요. 실적 성장세 지속될까요? 네, 일단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데 올해 3분기 매출이 한 3조 8,736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8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약 9.7%,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01.4%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SK 매직 부분의 그 신계약 유입에 따른 금융뉴스 회계 처리로 인한 그 영업이익 103억 정도의 그 일회성의 상승 요인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은 정보통신 부분의 그 단말기 판매 호조와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인 SK 매직의 이제 꾸준한 성장, 그리고 이제 카라이프 부분의 시너지 효과 등이 그 호실적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SK 매직 그다음에 카라이프 부분의 호실적 요인들은 뭐 3분기를 이어서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매출은 약 한 3조 7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81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5%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60% 정도가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업이익이 다소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4분기입니다. 실적 기대감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은 어떤지 살펴봤더니 외국인의 매수세가 양호하네요.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좀 순매수 규모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약 390억 원, 그다음에 기관이 약 11억 원 가량을 이제 순매수해주는 동안 개인이 약 410억 원 가량을 순매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매도하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었고, 물론 기관의 매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의 최근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에서 한 4점 혹은 5점 정도 주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 볼 시간인데 저항대가 7,000원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걸 뚫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말씀이 나오셔서 목표가는 그래서 한 7,000원 정도로 일단 1차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은 일단 차트를 좀 크게 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5,650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저항과 지지선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을 좀 크게 해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도 5,650원이 저항선으로서 계속적으로 작용을 했었었는데 지난 10월 28일이죠.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의 그 순매수가 양매수가 같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실린 양봉으로 즉 저항선으로 작용 중인 5,65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가가 6,160원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던 5,650원 가격대가 이번에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N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인 6,160원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차 목표 가격인 7,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5,650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 쪽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승 N자형 패턴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휩소를 좀 고려해서 5,400원 정도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그럼 뚫어내고 7,000원까지 가능하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 5,4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박자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일단 저희가 예상을 해봤던 것처럼 한 4.5점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또 실적, 모멘텀, 가격까지 예상보다 꽤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SK네트워크스에 대한 관심 충분할 것 같고요. 네 박자가 딱 들어맞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김민우 부장과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